안녕하세요. 엔즈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SK 하이닉스를 지금 1차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녹화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 이상 수익 만드는 거 이거 방법을 이제 목표로 해서 여기 밑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었는 중에 있었다가 제가 체험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 그 이후에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고수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매매를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미련이 없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매매가 뭔지를 그것만 노려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존에 계속 많이 노리고 있었던 상한가 매매에 대해서 저는 새롭게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일단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위에 있는 종목도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추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과연 이게 하락을 많이 할까? 지금 현재 하락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악재가 있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의 그 하락을 빈미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하락을 세게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조금 나름 하락을 크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좀 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총이 126조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을 볼 때에 왜 매매를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매매 방법 중에 하나인 이제 엠벨이라는 거에 이 선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에 닿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결국엔 빠른 시일 안에 단기적으로 뭐 이틀에서 3일, 뭐 일주일 안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야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여기 자리까지 왔을 때 어떤 형태를 띄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녹색 선에 닿았죠. 그리고 이 녹색 선에 닿는 것에서 보면은 제가 따로 체크해 놓은 이제 마이너스 9.5라고 표시해 놨는데요. 이제 당일날 마이너스 9.5% 이상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표시로 차트를 되돌려 보기 편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선입니다. 근데 그 하루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하루에 급락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30% 이상 하락을 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17만 3천원, 네, 이 가격대에서 1차로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하락을 또 크게 한다면 15만 5천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도 지금 매수를 조금 담아 놓은 상황이고요. 매수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화천기계라는 종목을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고요. 오늘 매매를 할 때 화천기계라는 종목을 일단 매도를 했어요. 이 종목을 매도한 이유는 이제 매도 금액이 지금 잡히는 게 130만원, 원래는 40만원까지 더하면 170만원 정도를 사서 들고 있다가 지금 매도를 하고 이 돈을 어느 쪽으로 옮겼냐? SK 하이닉스 쪽으로 돈을 옮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약 2배 정도 금액으로 저는 돈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결국엔 SK 하이닉스 쪽으로 내 돈을 옮긴 셈이 되고, 화천기계가 앞으로 지금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원래 가격대까지 올라오려면 꽤 많이 올라와야 돼요. 원래 가격대, 그러니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가격대까지 올라오려면 제가 적어 놓은 게 이제 3875예요. 그러니까 3,900원까지는 올라와야 수익을 이제 손해 본 거를 이제 만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 올라올 때 방법은 두 가지죠. 이 종목을 추가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올라올 때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이제 손해가 보지 않는 선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방법이 있고,
이것처럼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으로 내 돈을 옮기는 방법이 있죠. 지금은 제 돈을 옮겼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가 과거에 저 녹색 선을 닿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녹색 선을 닿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까지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지금 여기 첫 번째로 등장을 했죠. 이 녹색 선에 가까운. 중요한 거는 이 검은색 선의 위에 있다가 처음으로 닿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날 올라온 포인트를 보게 되면 저점 대비로 약 15%까지도 상승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2007년 10월 26일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이 검은색 선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처음으로 이제 다가오는, 이때도 다가왔죠. 2008년도 7월 7일. 2008년도 7월 7일이라고 하면은, 곧 있으면 이제 IMF 이런 것들이 터지는 때인데, 잘 보시면 급락하는 폭이 적죠? 이때 갈색 선, 제가 표시해 놓은 이 갈색 선보다 밑에 내려오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에서는 매수를 굳이 안 해도 되고, 이날에 오히려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 08년도 9월 1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24년도 8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월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경우가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이어졌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주, 여기에는 월요일 날 있고 그 다음 이제 화요일 날이 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조금 더 떨어지죠. 2%까지도 더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양봉으로 올라오는데 저점 대비로 약 12%에서 13%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종가상으로는 11%니까 종가로만 비교하면 이날 9월 1일날 종가 대비로 결국엔 11% 올라온 자리까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죠. 그 이후에는 여기에서는 접근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한번 타임을 쉬고 그 밑에서 잡아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여기서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했을 때 세 번째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더 크게 더 밑에서 하락하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락을 하려면 이때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아마 이 릴만 브라더스보다 08년도면은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일단은 이때가 릴만 브라더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빅쇼트라는 영화에 그 소재가 됐었던 그 사건이 이 당시에 벌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도 하락을 몇 번씩 더 합니다만, 오랫동안 만약에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와 이 자리 두 자리에서 약 12,000원에서 57,000원, 6,000원 정도까지 가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50% 정도까지 하락한 모습이 보이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평균적인 가격인 이제 9,000원, 8,700원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 놓고 그 이후에 이때가 10월입니다. 10월인데 이때가 이제 4월이에요. 약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8,000원에서 16,000원이니까 2배까지 주가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만 있다면 이 자리는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산업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상승하고 있는 중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느 때냐? 이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랑 비슷한. 올라가던 중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닿았어요. 그리고 이날에도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왔습니다. 저점이. 그리고 나서 상승을 바로 했는데, 바로 한 가격이 종가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결국엔 저가에서 샀다면 10%의 수익을 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저가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 자리가 가장 최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더 줄여서 보게 되면 이 가격이 완전히 최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매매하는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락하는 거 계속 살펴보게 되면 더 이 녹색 선에 닿는 경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때입니다. 2011년도 8월이에요. 2008년도, 2009년도면 혹시 IMF 아닌가요? 이때가 IMF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24년이고 약 16년 전이면 네, 그때가 IMF. 근데 IMF 제가 헷갈리네요. 네. 어쨌든 이때 하락을 굉장히 크게 했었고 그 이후에 2011년도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락을 합니다. 이 위에 있다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 시기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11년도 8월 9일입니다. 오늘은 8월 2일인데요. 네, 8월이 됐을 때 8월이나 9월에 됐을 때 뭔가가 지금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는 날들이 꽤 많이 있나 봅니다. 중요한 건 제가 표시해 놓은 그 갈색 선 밑으로 지금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진 날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합니다. 네, 이 날이 저점 대비로 올라온 폭이 약 10% 가까이 되고요. 실제 종가가 21,200원이었는데 21,900원까지 약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내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여기 위 검선 위를 넘어섰다가 내려오지 않는 검선 위에 갔다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는 한 타임 더 쉬고 밑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게 되면 단기간에 있어서는 가장 저점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도 있구나. 이때가 8월이고요. 그리고 12월쯤 되면 12월, 1월 이때쯤 되면 여기가 지금 15,000원인데 27,000원이니까 약 60%에서 70% 정도 상승한 가격이 되죠.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2배가 돼 있네요. 자, 여기 위선을 넘어서고 나서 그 다음에 닿는 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안 떨어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2011년도 이후에 지금 거의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가 여러분들도 이제 잘 기억하시는 코로나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이날 마이너스 7%권에서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갈색 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시점에서부터 닿아가지고 저점 대비로 10% 이상 상승한 그런 날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져서 하락할 때는 더 깊게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깨뜨리고 더 깊게 내려가고 나서 당분간 단기간에 있어서는 그 지점이 어떻게 된다? 저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상승하는 폭을 보게 되면 상승하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단기간에 며칠 사이에 30% 가까이 상승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때 강하게 하락을 했었던 코로나 사건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이때 가격이 7만원대인데 2배가 되는 가격이 옵니다. 2배가 되는 가격이 오는데 이때는 3월이고 2배가 되는 가격대가 언제냐면 1년 정도가 걸렸네요. 그전에는 약 6개월 정도 걸리다가 이번에는 1년이 걸렸습니다.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 코로나가 굉장히 경제를 많이 휘청거리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경제를 스탑시킬 정도로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13만원 정도까지 갔다가 가격이 더 떨어졌는데 이때 떨어진 가격에 녹색 선을 닿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기회가 없었어요. 살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여기에 닿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죠. 시간의 상황도 한번 볼게요. 시간의 상황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난 차트로 확인을 하셨죠.
저는 이 정도 가지 금액만 일단 매수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매수했고 추가로 내려오거나 상황을 보고 더 내려온다고 하면 일단 추매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왜냐면 돈을 살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문이 가능한 상태를 일단 살펴보면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우선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난 거 가지고 제가 기존에 이제 잃어버렸던 돈 있죠? 그 잃어버렸던 돈들을 조금씩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제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지금 저를 괴롭히고 있는 종목이 기본적으로 화천기계였는데, 화천기계는 일단 다른 종목으로 일단 옮겼고요. 그리고 상황도 더 좋게 상황이 흘러갈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국제화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제화품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건 결국엔 국제화품이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인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을 하고 있는 것과 함께 지금 마이코플라즈마인가요? 네, 마이크로플라즈마인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런 폐렴이라든지 요즘에 뭐 백일해라든지 이런 질병에 관한 이슈가 계속해서 조금씩 불거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그림의 형태로만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저런 형태로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화천기계와 같은 종목들은 완전히 이슈가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분할로 매수를 잘못 접근하면 저처럼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이상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 되돌리는 모습을 제가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되돌리지 않고 계속 하단을 밑으로 깨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점 대비로 이제 50%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이 되었고요. 우선 저는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은 계속 똑같습니다. 돈이 계속 몰려 있어서 손해가 계속 커지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었죠. 그 영상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11선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되돌리는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저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일단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결국엔 지금 처리를 해버리면 돈이 다 마이너스가 되지만 여기 올라왔을 때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처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여기 이 종목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에 돈을 더 추가해서 추매해서 만들어내는 수익, 이제 추매를 하게 되면 이 수익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왔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나 어느 쪽이든 박자가 여기 뭐 이삭 엔지니어링 먼저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그 전에 만약에 다른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거기서 내는 수익이 좀 더 빠르다면 어쨌든 여기서 올라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동안 다른 걸로 이제 실력을 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를 조금씩 해가지고 돈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갈 거고요. 그 외에 저는 다른 종목들,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해봤는데요. 짧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준을 잡아서 일단 매매를 하고 있고요. 엊그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추가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일단 전량 손절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괜찮은 자리를 지켜줬고, 종가로 매수를 추매를 하려다가 저는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상한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날 매매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켜봤습니다. 시장 상황 끝나고 나서 봤는데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화품은 아직은
종목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 저점을 이제 내려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안 내려오면은 계속 홀딩을 하겠다.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이 끼가 뭐 아직 있고,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인데다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지금 하나의 벽을 1차 그 지지벽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있고, 이 돈이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끔 알아서 놔두면 굴러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놔두는 상황입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좀 더 추매를 했고요.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를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 자리, 네, 이 저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일단 상황을 볼 거고요. 지키지 않으면 더 갈 생각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손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뭐 좀 잡혀 있기는 하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졌을 때 최대 20% 수익인 이제 손해인데, 20% 손해를 감수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금액을 많이 넣어서 추매를 하려고 합니다. TCDC도 마찬가지로 일단 아직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 저점을 지켜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새롭게 또 한 단의 그런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은 이제 이 라인이 될 텐데, 여기에서 계속 오른쪽으로 행보하다가 위쪽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지금 티몬과 UMF의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많이 하락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TMF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절한 종목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또 하나 드릴게요. 여기 수익된 것도 있는데, 수익된 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어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이 종목이 지금 여기 저점을 지키게 되면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여기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어느 정도 매도하고 싶었던 가격대까지 올라갔고, 그때 매도하는 거 모양을 흐름을 보고 일단 매도를 했는데, 이때 매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국석유라는 것 때문이에요. 한국석유라는 종목이 오늘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갔거든요. 대장 역할을 이 종목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흥구석유가 대장 역할을 할지 모르고 한국석유로 접근을 했다가 흥구석유가 대장 역할을 여기서 하길래 여기서 매매를 좀 더 관심 있게 가져갔고, 근데 그 이후에 여기서는 또 한국석유가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대장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고점에 어느 정도 갔을 때 흥구석유를 같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석유가 여기가 만약 진짜로 고점이어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흥구석유는 더 빠르게 더 이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고요. 시간의 상황에서는 어떨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한국석유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 일단 만약에 주말 동안에 지금 그 이란 쪽에서 그 전에 있었던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물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사망을 기리는 이제 제사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먼저 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보복하는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중재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쪽에다가 방어기구를 좀 더 투입한다라고 한다는 걸 보면 충분히 보복 공격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이거는 ELW였고, ELW를 오늘 매매를 할 때 아쉽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ELW 매매를 할 때 상승을 여기 이 자리에서 굉장히 크게 해서 뭐 150%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꺾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오늘 또 배웠고, 오늘 추가로 뭐 매매를 이것저것 해보면서 지금 손해가 잡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종목이었군요. 이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은 따로 여기서 사서 여기 일부를 매도를 해놓고 그냥 상황을 지켜보려고 있었다가
그래서 쭉 내려왔고 여기 밑에까지 이제 내려왔거든요. 이때 매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경험은 삼으려고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오늘 일단 추매로 이 종목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좀 더 해봤고요. 이 정도 금액, 지금 총 25만원이 들어가는데 25만원 정도 써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상승을 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120원 이상으로 한 번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손절한 종목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손절한 종목 중에 이제 현대 에버다임 이 종목이고,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있는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여기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전량 다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안 한 종목이 뭐가 있냐면 오히려 SG라는 종목인데, SG라는 종목은 지금 아직 이 저점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SG 종목이 이렇게 계속 저점을 지키게 되면 2등이었던 현대 에버다임도 다시 여기를 깨뜨렸지만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SG는 지금 경고 종목이기도 하니까 빠르게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상황이 계속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토를 계속 확보를, 그러니까 영토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 전쟁을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언론이 계속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해보면 여기에서도 일단 내려왔을 때 어떤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저점을 지킨다면 다시 SG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을 이렇게 오늘 손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거를 예측 매매를 한 건데요. 여기에 이 빨간 양봉이 이제 저점이 잘 지켜준다면 10선을 되돌리는 그런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일단 예측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했죠. 금액을 더 많이 사지는 않았고, 산 거는 거의 더 밑에 가격, 완전히 밑에 가격에다가 샀다가 바로 이탈이 되어 있는 거,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여기 저점을 지켜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거의 이제 이탈을 했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이슈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봉으로만 계속 나왔는데 한번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23,550원 이 가격을 훼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가격을 밑으로 깨지 않으면 이 종목은 지금 여기 전고를 돌파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출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가격을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FDA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충분히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상한가까지 또 나올 수가 있고,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이 무려 HLB 포함해서 HLB 제약, 그리고 HLB 제약이랑 또 뭐였죠? 아마 HLB 생명과학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세 가지나 이제 상한가가 나올 정도로 이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손절하는 가격까지 굉장히 짧기 때문이에요. 손해가 나더라도 그냥 저기를 안 지키면 다시 돌아 올라올 때까지 모습을 한번 봐야지, 이런 식으로만 접근한다면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올라가던 뭐 랩지노믹스랑 우원개발, 그 다음에 수젠텍 이런 종목들 잠깐씩 중간중간에 매매를 좀 해봤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부각이 된다고 봅니다. 셀리드라는 종목도 오늘 잠깐 접근을 했었고요. 셀리드라는 종목은 재밌는데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뭐 KCTC 종목은 오늘 추매를 여기서 잠깐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 매도를 좀 했습니다. 어느 때 올라왔냐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좀 했고, 여기서 또 다시 매수를 좀 추가로 다시 그 수만큼 똑같이 해놨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 그죠? 이탈하면 손절을 하도록 걸어놨습니다. KCTC는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셀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하이닉스 또 마지막으로, 하이닉스를 정말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영상을 마칠게요. 자, 셀리드는 돌아 올라올 때 여기에 상한가가 많이 있었고 그럼 끼가 있다. 근데 이제 돌아올 때 언제 살 거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등장하는 이 양봉이 중요하고요. 이 양봉의 저점을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예측으로 매매를 하시면 오늘과 같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접근을 하려다가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올라왔을 때는 안 하고 한 번 더 밑으로 빠졌다가 되돌릴 때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할 때 마이너스 7%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많이 아쉬웠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하려다가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 저는 주로 오늘 관심을 가졌던 건 KBI 메탈 이 종목에만 관심을 좀 가져야지 라는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종목은 뒤늦게 올라가는 거 보고 잠깐 들어갔다 나온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간에서도 좀 빠지네요. 빠지는 거는 저는 걱정하진 않습니다. 지금 빠지면 오히려 뭐 그냥 빠지나 보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엠벨이라는 종목에 지금 해당을 했다. 그리고 갈색 선의 밑에 내려올 정도로 하루에 급락을 하면서 엠벨이라는 그 위치까지 내려왔다. 그 엠벨이라는 거는 이제 이평선, 21선 이평선 기준으로 20% 이상 하락한 그런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딱 이 모습과 거의 흡사하죠, 지금. 20년도 2월 달에 갑자기 빠르게 내려온 지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진 28% 고점대기 28% 정도 되니까 완전히 똑같다라고 할 수 있죠. 30%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더 내려와 봐야 40%까지는 안 내려오고 이 자리에서 멈추죠. 거의 이 자리에서 거의 멈추니까 여기에 시작 지점이 뭐 77,000원 77,000원에서 뭐 65,000원 정도까지면 약 10% 정도 하락한 그런 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찍어서 볼까요? 그러면 한 10%, 그렇죠? 10%, 12% 정도 내려온 가격이 됐는데 여기에까지 내려올 수는 있다. 그리고 여기에 양봉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매도를 일단 해놓고 상황을 지켜보면 충분히 손해를 보지 않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강하게 또 한번 재차 내려오게 되면 그때 추매를 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수익이 생각보다 빠르게 크게 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을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음 주에 가보면 알 거예요. 그죠? 하루 이틀 쉬었다가 양봉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바로 다음 주부터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매도하는 거 조절 잘 하시고 수익도 잘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